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부터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계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빚도 없고 연체한 적도 없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해?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멀쩡하다가도 내일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빚이 있는 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여러분의 생활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은행에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만 조용히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계비 계좌 제도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들에게는 꼭 만들어두라고 신신당부를 한다는 이 통장.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주워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시행될 민사집행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침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검증된 정보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대, 특히 어르신들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집안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계시던 금반지까지 내놓으셨던 분들 아닙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노년의 은행 창구에서 돈 몇 푼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정말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법적으로는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단 계좌를 전부 압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법으로는 분명히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 직원들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법원까지 찾아가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은행에 제출하고, 그 과정이 몇 달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했던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호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단 하나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매달 250만원까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법적 다툼 없이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와도, 은행장이 와도, 채권자가 와도 절대 가져갈 수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185만원까지만 보호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물가 상승과 실제 생계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9년 기준에 머물러 있던 한도로는 도저히 현실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250만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은행에 대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그 은행이 여러분의 빚을 갚으라면서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상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생계비 계좌에 있는 돈만큼은 은행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심지어 우체국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은행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에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떼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이게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명의 통장 하나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서류에 서명하시면 그날부터 바로 보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생계비 계좌에는 어떤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 그러니까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만 제한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계비 계좌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첫째, 급여와 임금입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받는 월급, 사업을 하시면 사업소득, 이런 생계비 성격의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둘째, 연금과 공제금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것들이죠. 셋째, 복지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들입니다. 넷째, 기타 생계비입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 이런 일반 이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보시다시피 생계비 성격의 모든 자금을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처럼 복지급여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 속에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써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입금 한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생계비 계좌는 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의 총합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월 1일에 자녀분이 용돈으로 100만원을 이 통장으로 보내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해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장 잔액은 0원이 되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 국민연금 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통장에는 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어서 친구에게 빌려줬던 돈 15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이 통장으로 1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장 잔액은 50만원밖에 없었으니까 150만원이 들어오면 200만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행 시스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번 달에 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총 얼마지? 2월 1일에 100만원, 며칠 후에 50만원, 그리고 지금 150만원. 합계가 300만원이네. 한도가 250만원인데 초과했어. 그러면서 입금을 거절해버립니다. 지금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이 통장을 통과한 돈의 총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인해 보호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도 초과로 튕겨나간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은행이 미리 설정해둔 예비 계좌라는 곳으로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이 예비 계좌는 생계비 계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압류 방지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예비 계좌로 넘어가는 순간 만약 여러분에게 채권자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받은 150만 원이 생계비 계좌 한도 초과로 튕겨나가서 예비 계좌로 들어갔는데 그 돈을 채권자가 싹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장은 절대로 지갑처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들어올 돈의 총액을 미리 계산해서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이자 수입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불편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은행원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만 알려준다는 특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보호 한도를 사실상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함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혹시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이 통장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통장입니다. 이런 정부 지원금은 원래부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입금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정부 지원금을 새로 만드는 생계비 계좌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50만 원이라는 소중한 한도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는 계속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으시고 그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트랙이 바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생계비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는 정부 지원금이 아닌 개인적인 돈만 받으세요.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 일에서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월세 수입, 이런 개인적인 소득만 이 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통장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지원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전액 안전하게 보호받고 개인 소득은 생계비 계좌로 매달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통장 분리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생계비 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다른 일반 계좌에 5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두 계좌를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 모두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 하나에만 250만 원을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욱 유연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면 은행이 내 빚을 갚으라고 돈을 빼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죠. 이건 정말 괜한 걱정입니다. 이 생계비 계좌는 상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계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여러분의 빚과 예금을 서로 맞바꾸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마음대로 여러분 통장에서 돈을 빼서 대출금을 갚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비 계좌만큼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국민은행에 1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2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대출금을 갚으라고 해도 이 250만 원만큼은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은행으로 옮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은행에 그대로 생계비 계좌를 만드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벌써부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어르신들을 속이려는 나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1일이 되면 혼란을 틈타 각종 사기 수법들이 판을 칠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런 문자 메시지가 반드시 돌아다닐 겁니다. 어르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압류 방지 통장을 저희가 대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기존 계좌의 돈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문자 말이죠. 여러분, 이거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정부나 은행은 절대로 문자 메시지로 계좌 개설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생계비 계좌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서 지정하는 겁니다. 돈을 어디론가 보내거나 이체하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특정 앱을 깔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그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월 1일이 되면 지금 묶여있는 내 돈이 자동으로 풀리는 거냐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돈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이미 압류되어 묶여있는 옛날 돈을 풀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기존에 압류된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안에 묶여있던 돈이 갑자기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그냥 놔두시고 아예 새로운 통장을 하나 개설하세요. 그리고 그 새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용돈이나 월급, 기타 수입은 모두 이 새 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그 새 통장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에 압류된 통장을 억지로 살려서 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압류된 내역과 새로 들어오는 돈이 섞이면서 은행 전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한도 계산도 꼬일 수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새 통장을 만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기존에 압류된 돈을 풀고 싶으시다면 그건 법원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부터 끄려면 신규 통장을 개설해서 앞으로의 수입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 개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보장성 보험금과 환급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채무자 가족의 보장성 사망보험금이 1천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최소한 장례를 치르고 남은 가족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의 만기나 해약 시 돌려받는 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150만 원까지만 보호되었는데 이제는 2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보험을 해약해야 할 때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환급금마저 채권자에게 다 빼앗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가족의 안전망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제도가 시행된 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톡촉 전화에 가슴 졸이셨던 분들 계십니까?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혹시 채권자가 찾아온 건 아닌가 하고 심장이 내려앉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런 날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밥을 굶지 않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그 최소한의 존엄만큼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월 1일이 되면 바로 은행에 가서 신청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하면서 미루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아 보여도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이 바빠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서류에 서명만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입금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적 한도 초과 시 자동 분리되는 예비 계좌는 무엇인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신청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 직원은 설명 다 해드렸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둘째,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입금 한도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의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개인소득은 생계비 계좌로 나눠서 받으세요. 여섯째,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일곱째,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 새 통장을 만드세요. 여덟째, 보장성 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환급금은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저축한 그 돈을, 자식들을 위해 아껴온 그 돈을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빚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2월 1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은행에 가세요.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생계비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본적인 생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권장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채무자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실질적인 생계 보장 장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찾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